AI 관련 주식들도 어느 정도면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는 저희는 바텀업의 가장 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이 돈이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트렌드는 확실한 건 맞고 네. 당연히 가는 트렌드는 맞지만 언제 투자해야 되냐 이게 또 제일 중요한데 투자를 한다면 예,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상대 비교예요. 진에게는 아직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12편의 비밀병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썰웅 김순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새는 돈을 잡고 자산을 더 크게 불려주는 세 번째 비밀병기 KBWM 스타자문단 오재영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BWM 스타자문단 오재영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오늘 가상자산, 비트코인 한때 그렇게 불붙었던 애증의 투자처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요. 시청자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비트코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연초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큰 반등이 나왔던 이유와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 특히 이제 암호화폐가 어떠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좀 장기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세밋부터 한 달간 40% 정도로 가격이 올랐었단 말이죠. 상승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부터 워낙 시장이 안 좋았어서 이렇게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연초에 갑자기 좀 비트코인이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가장 첫 번째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 와간다. 이런 이슈 때문에 작년에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 긴축 이런 거에 가장 힘들어했던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좀 굉장히 급등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마르는 속도가 좀 줄면서 그렇죠. 요 가격이 괜찮다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연초부터 이렇게 돈을 몰리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작년 고점이 69,000달러에서 최하점은 15,0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그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거래소 파산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바닥이 아닌가 하면서도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는 그런 금리 인상이 드디어 끝나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보이면서 좀 이쪽에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면 네. 사실은 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연초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왜 비트코인인지, 왜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것도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유동성이 굉장히 풀렸을 때 좀 가장 수혜를 받던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었고 이런 유동성 이슈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코인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경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달러만 오르고 달러 제외한 자산들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또 올해의 특징은 달러는 이제 좀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 외의 자산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이랑 비트코인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달러 중심에서 올해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3월부터 미국 은행 이슈도 있었고 그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아닌 자산, 대체 자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이랑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상당히 같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금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 두 개가 차이가 있고 그럼 당분간 투자를 한다면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금과 비트코인 선택하시려면 어디다 돈을 넣으실 것 같으세요? 이전 얘기부터 드리면 처음에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좀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급이 좀 한정되고 뭐 같이 저장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안전자산의 성격을 처음엔 주목받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네. 따라서 이 금과의 상관관계가 좀 깨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다시 금이랑 같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하반기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죠. 좀 네. 이렇게 향방을 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내년 초까지도 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은 좀 더 오르고 코인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직 매수 타이밍이 한 번 정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도 경기 상황이 좋다면 큰 조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뭐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좀 달러도 다시 조금 오르고 있고 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3분기나 혹은 4분기에 다시 한번 좀 코인이 하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약간 미신처럼 믿어지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변수거든요. 지금 이번 사이클도 사실은 지난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사이클이라고 하면 2012년부터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보면 보통 대세 상승이 왔다가 정말 그만큼 거의 되돌리는 대하락기가 오고 그 다음에 2년간은 횡보를 보이거나 이제 좀 왔다 갔다 조금의 반등과 하락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2019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대로 쭉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면 2019년에는 이제 그 매크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금리가 그때도 이제 높은 수준에서 좀 하락을 하던 시기였고 달러도 좀 이렇게 내리면서 그때도 코인이 대하락기 이후에 좀 많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19년과 비슷하다면 꽤나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보면 2019년 하반기는 어땠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경기 둔화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좀 하락을 하고 이제 위험 자산이랑 비슷하게 그랬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상반기에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도 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면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반감기를 왜 따라가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설계상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씩 줄어드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좀 이렇게 딱 산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제 그 공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좀 더 수요가 몰리면서 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 주기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감기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아마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렇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다음 반감기는 이제 2024년 6월 정도일 텐데요. 그 전부터 기대감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이후에는 좀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기대로 상승을 하고 이때 보면 보통 상승기가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내년부터 또 한 번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비트코인의 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내년 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크로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코인이 한번 상승을 하면 가격 변동폭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연태까지 4년마다 대세 상승기가 왔을 때 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당히 역사적 신고점에 다다르곤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대세 상승기가 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가격이 워낙에 정말 낮은 수준부터 몇만 달러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상승폭으로 보면 첫 번째 반감기 그러니까 제일 상승폭이 컸고 두 번째 이렇게 조금 상승폭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전처럼 막 진짜 뭐 몇만 % 이렇게 오르면서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2020년에서 2021년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시기를 보면 뭐 반감기 이슈도 있지만 그때 이제 뭐 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테슬라나 이런 데도 있지만 블랙록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기관들이 다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중단했던 이런 흐름이 있어서 반감기랑 맞아 떨어지고 또 한 번 이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뭐 저번 전고점은 좀 뚫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 SEC에서 규제를 하면서 이 자산을 편입을 하고 그 편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요소라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게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이제 허가를 해주고 그게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홍콩에서 그 리테일 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풀어주게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첫 번째 사이클 기억하시면 그 아시아 중심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즉 이제 중국 쪽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지속될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중국의 정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홍콩 거래소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상화폐 투자 5글자로 줄여보신다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회는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사고 싶고 뭐 내리면 팔고 이런 움직임을 보통 보이는데요. 이 주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매수 잘해서 다음번 반감기를 잘 주고 다음번 사이클을 잘 올라타는 게 가상화폐 투자의 A이자 Z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좀 또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같이 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자 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모르고자 하면 돈이 새나갈 것이다. 오늘도 오재영 위원님과 함께 가상자산 금융대첩에서 승리할 비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12편의 금융대첩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김순신의 금융대첩,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